안녕하십니까.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요수 바로운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30세 남자 환자입니다. 허리 통증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쉽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성인들한테서도 많이 관찰되는데,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심하게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는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생기는 허리 통증과는 달리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통증은 보통은 근육과 연관되는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쉽게 조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통증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분들, 특히 30, 40대 이하 젊은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3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어제 내원 전날에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나서 엉치뼈 쪽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도 비슷한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했었고, 그때 당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일할 때 대부분 앉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무거운 걸 들거나 몸을 쓰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는데요. 일단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엉치뼈 자체가 뒤로 많이 돌아가 있어 골반 후방 경사가 심해져 있고, 허리는 거의 일자허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펴져 있고, 등과 목의 곡선도 거의 사라져서 거의 일자등과 일자목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는 지금 요추 4번과 5번, 그리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런 분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두 군데의 디스크가 아주 많이 나빠져 있는 거죠. 지금 저 정도 상태라고 하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꽤 진행이 돼 있을 거고, 아마 일부는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증상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뜨끔하고 나서 허리 쪽에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것처럼 움직일 때 허리 하중이 실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크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분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명은 우리가 이제 허리 염좌로 보고 근육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일단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진료 보는 방식이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 환자분한테 허리 삐끗해서 아프신 거니까 약 드리고 물리치료 해드릴게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분 저 디스크가 지금 저 지경이니까요. 예. 저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엄청 힘든 일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그런 어떤 원인적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환자분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일만 하는데 디스크가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환자분이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는 분명히 저기가 문제가 생길 거란 얘기가 됩니다. 저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않고 본인이 심각성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엄청 수술하고 나서 엄청 상태 나빠해서 10년을 엑스레이를 봤더니 그때도 안 좋았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제 일단 그래서 환자분한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디스크가 약화가 돼 있다. 하지만 지금 아픈 거는 저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지만, 자, 디스크가 약해져 있다는 건, 디스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디스크는 이 뼈하고 이 뼈 위아래 척추뼈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안 좋아져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뼈와 이 뼈를 연결하는 관절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구조물들, 뒤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런 부분의 부하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또 디스크는 더 안 좋아지겠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증상이 이제 더 나빠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디스크가 딱 터지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치료를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엔 결국에는 주사를 맞아야 될 거고, 주사를 맞아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엔 수술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까지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디스크가 좁아져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나빠진 거예요. 퇴행성 변화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새 걸로 갈아 끼우기 전까지는. 우리 무릎도 퇴행성 관절 다 생기면 그거 결국엔 나중에 인공관절 갈아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허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허리는 아예 그냥 고정을 해버리죠. 아예 그걸 안 쓰게. 근데 그걸 안 쓰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당장 저걸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몸에 근육을 쓰는 방식, 내 몸의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몸의 근육들을 쓰는데, 지금 그 근육을 안정화에 연관되는 그런 근육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보면 일단 골반이 뒤로 많이 돌아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 쪽 근육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둔근이 약화되게 되면 당연히 뒤쪽에 있는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쪽 근육이 과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또 뒤로 돌아가면서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이 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허리 뒤쪽에 있는 다혈근 같은 그런 로컬 코어 머슬 자체가 전체적인 약화가 오게 되고, 당연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흔히 저희 치중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강내압과 연관되는 그런 복강내압 안정화에 관여하는 그런 근육들도 다 약화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서 크게 붙어 있는 그런 표면기립근 자체가 당연히 많이 타이트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투박하게 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담이 오거나 충격이 왔을 때 그걸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그런 관절들이나 디스크들의 퇴행성 변화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점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그런 근육들의 불균형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척추의 안정화에 연관되는 그런 근육들에 대해서 필요한 근육들은 운동을 시켜서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아주 과긴장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근육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완을 시켜서 근육의 긴장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디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거기다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무슨 헬스장 가서 무공을 들거나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척추 안에 있는 이런 속근육, 안정화에 연관되는 이런 속근육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많이 그런 부분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어디서 하나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걸 이 상태에서 지켜만 본다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길게 보면 15년, 이 안에는 저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솔직히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자한테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특히나 통증이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삐끗하는 게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힘들게 해서 그런가 보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그걸 못 버티는 거죠. 내 몸을 버티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 몸이 못 버틴다는 얘기는 내 몸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거의 2번 이상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으로, 근본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검사도 안 해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젊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이 30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10대도 디스크 수술하는 세상입니다. 앉아있는 자식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상대적으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젊은 층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허리가 한 번쯤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뭔가 많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안 좋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